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목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하면 뭐 대장동 이런 거 이제 부패 카르텔도 문제지만 이게 무상연애도 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무상연애가 유동규 본부장이 다시 최근에 말이죠, 뉴데일리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폭로를 하고 나서는 바람에 다시 또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이재명의 무상연애도 다시 우리가 사회적인 중대 이슈로 좀 더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비인륜적 이 이재명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NGO 프레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마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이제 우파, 뭐 뉴델리 NGO 프레스 이게 다 이제 우파 온라인 매체가 되겠는데, 최근에 김상진 대표와 함께 구속된 이범 NGO 자유연대 대표. 요분이 이제 이 NGO 프레스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드리는 이 결단을 해라. 한마디로 해서 이재명이 조국, 문재인 이런 것들 싹 다 구속시키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느냐. 이러한 결단의 시간이 이제 왔다.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자, NGO 프레스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칼럼 리스트죠. 논설 위원이 되게 있는데, 이용진 논설 위원이 쓰고 있는 최근의 칼럼들을 보면은요, 전부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칼럼들을 연쇄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전반적인 이용진 논설 위원의 이러한 주장을 일별해 보도록 하겠고요. 거의 비슷한 논지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뉴델리에 지금 이제 논설 고문으로 있는 류근일 이 칼럼니스트가 또 쓰고 있어요. 윤 대통령의 남은 하나는 법치다. 그래서 감옥에 갈 이재명 조국 되레 서슬이 씹어넣었다. 이게 나라냐? 그래서 이 류근일 칼럼니스트는요, 이재명과 조국의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NGO 프레스의 지금 이 칼럼은 문재인의 구속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이가 되겠습니다. 논설위원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같이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죠,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이 칼럼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이 관상을 잘 보는 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백재권인데요. 백재권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특임 교수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뭐 이 국내에 이 언론 매체에서 아주 뭐라고 그러죠? 상당히 그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요 분이 쓴 이 칼럼 한 분을 갖다가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뉴스가 여전히 굉장히 지금 언론에 이제 관심이 되고 있고, 우리 뭐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뭐 이번 정치 평론가들, 정치 전문가들, 언론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정치적인 역학하게 정치적인 국면, 윤 대통령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의 참패를 논하고 있는데요. 이 백재권 칼럼을 보면, 이번은 이제 여성경제신문,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칼럼인데, 여기에 이제 정규적으로 이제 칼럼을 싣고 있어요. 요 백재권 칼럼을 보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원숭이상인데, 본인은 1월부터 한동훈 위원장의 관상으로 볼 때는 이기가 어렵다. 대권 주자로서는 상당히 약하다. 이런 이 칼럼을 쭉 써왔는데, 본인의 이 관상학적 측면에서 본 이 평가가 맞았다. 그래서 그 한동훈 위원장은 이 관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 이제 이 관상을 혼자 못 바꾸면 보완제를 써야 되는데, 이 원숭이상 가진 사람들 특징이 자기 잘난 말에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이 세서 잘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또 이 관상학적 관점에서의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 분석,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이제 이 뉴델리 TV에서 이 한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를 쭉 해보니까요, 유동규 본부장이 이 김무성과 이재명의 관계를 맨 먼저 폭로한 것은요, 작년 3월이 되겠습니다. 작년 3월에 말이죠, 유튜브 텔레비전 유재일 TV에서 맨 먼저 발표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뭐라고 그러죠? 우리 국민들에게 크게 이제 어필을 한 바 있고, 그게 뭐 어제 오는 얘기가 아닌데,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의 내막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언론에 회자가 된 바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뭡니까? 그 뉴델리 TV에서 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인구에 회자하는 상황이 됐다. 자, 그래서 한번 먼저요, 한번 말씀을 뉴델리 TV에서 얘기하는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그런 방법과 기대의 어떤 방법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제대로 취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갖고 하게. 저한테는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느낌 지금 이재명이가 돌렸더니 내가 뭐 호기심은 느낀 적 느꼈지. 나도 남자인데. 그러면서 집에 좀 발라주고 그랬어. 그러더라고. 거기까지만. 그래가지고 남자는 뭐였는데요? 이게 물어보면 그렇지. 제가 라면 먹고 가라고는 안 했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뭐냐면 김부선 문제가 그래서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유재일 TV에서도 이와하고 이제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다시 이제 뉴델리 TV에서 이러한 내용을 또 한 번 밝혔어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뉴델리 TV에서 김무선이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라면 먹는 건 아니었냐. 요 얘기까지는 이 대답이 없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작년 3월 26일 날 유재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얘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네티즌들이 질문했어요. 자, 이재명 대표와 김부선 씨 사이가 제일 궁금하다. 이렇게 네티즌들이 질문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솔직하게 까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티즌들이 질문과 관련해서 작년 3월 중순이죠. 딱 1년 전이 되겠네요. 대충. 안 그래도 저도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김무선 문제로 이재명을 공격하니까 제가 김무선 고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여론이 왜 고소를 못하냐고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고소하자고 하는데도 이재명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자, 그러면서요. 제가 정진상 한테도 고소하자.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정진상한테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진상이가 뭐라고 하냐면 고소하면 이재명이 명예나 훼손되지 고소하면 한참 끌 거 아니냐. 오히려 이슈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피했다는 거예요. 정진상이가. 그러니까 실세가 이슈화 시키는 거 이거는 고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니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뭔 일이 있어요? 라고 직접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왜? 이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도 알아야 방어를 하니까 솔직하게 뭔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요렇게 직접 이재명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나 가지고 집에다가 바래다 준 적은 있다. 그렇게 이재명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집에다 바래다 준 적은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남자가 뭐 그렇게 호기심은 느낀 적이 있지. 이럴 정도로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말은 솔직히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김무선 씨 자택에 있는 옥수동에는 가셨다. 차로. 여기까지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뜨아한 반응을 보였다. 지금 이제 여기서 좀 새로운 얘기는요. 그렇게 물었더니 뜨아한 반응을 보이더라. 예, 이런 얘기를 새롭게 지금 가미하고 있어요. 뜨아한 얘기. 자, 그런데 뭐 이미 이 언론에다가 또 SNS를 통해서 김무선 씨가 그동안에 나는 내형한 게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신체의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미 2018년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재명이가 특정 부위에 점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주대학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서는 해당 부위에 점이나 또는 점을 제거한 흔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의 이런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의혹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선닷컴이 말이죠. 이게 이재명 그리고 유동규 얘기를 들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 당에서는요. 그 당시 이제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유동규의 이러한 주장은 개인 주장이지 개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거는 당 차원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요렇게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 공국을 통해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유동규 본부장이 김무성과의 관계를 폭로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형수욕설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형수욕설도 이번에 이 개항을 해서 그 대대적으로 틀었잖아요. 형수욕설. 예. 자, 우리 이제 이 보수 유튜버가 이제 틀었는데 이게 별로 영향을 안 줘요. 자, 이걸 보면은, 야, 대한민국 우리 유권자들. 예. 이거 그래서 이 강천석 칼럼에서 얘기했듯이 어디까지 가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이를 믿고 이재명한테 득표를 압도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천석 칼럼을 보면 대한민국이 또 다른 비극을 맞아야만이 이재명이를 심판하게 될 것 아니냐. 빨리 이재명을 심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참 한마디로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건지 참 걱정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두고 많은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겠지만은 저한테도요. 이번 참패의 원인은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지금 이제 이 정치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뭐 이종섭 이런 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문재인, 이재명, 조홍 하나도 구속 못 시키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거 구속시키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실망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도 요즘 뭐 우리 이제 자유우파들이 방송도 잘 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들도 별로 안 본다. 예.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저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주장을 말이죠. 지금 이제 이 NGO 프레스 이용진 논설위원이 이 NGO 프레스에 이제 논설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런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칼럼을 자세하게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지금 SNS 통해서 지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즉시 수사 구속해야 할 시간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나 22대 국회의원 당선된 자들이 탄핵 특검으로 지금 겁박하고 있지 않나. 무슨 일이든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한 불행이 된다. 그래서 초기에 신념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가라. 겁먹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할 시간이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즉시 수사해서 구속해야 할 시간이고, 다른 이유를 댈 시간도 상황도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께서 주저할 이유가 뭐냐? 국민들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부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모르시는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니 솔직히 4월 10일 총선에서 패배한 것이다.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패배한 역사가 없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패배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나 그런 분석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고요?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나 22대 국회 당선된 자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알고도 당할 것입니까? 옛말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고 반문한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시오.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 특검으로 겁박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70평생 처음 보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윤 대통령을 조롱한다. 정말 당군인의 가장 무능한 문재인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나?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왜 이러한 겁박, 조롱, 모욕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거다. 지금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48.56%의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제 대통령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고 좌파들의 속성을 모르시나. 사과하면 약하게 보여 그때부터 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함부로 독하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때는 몰라서 당황해서 당했다. 이제는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촛불이 나오면 횃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한 번 도망가면 계속 도망가게 됩니다. 이젠 말씀만 하지 마시고 행동해야 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연설하신 내용을 실천해야 한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정치에 빚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먼저 문재인을 구속수해야 한다. 탈원전 결정은 직권남용 아닌가. 김정은에게 건넨 USB의 내용물의 여적죄 의혹,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 서해공무원 피살 방치, 귀순한 북한어부의 강제 북송,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친다.
통치행위니 정무적 판단 등의 이 헛소리를 하는 자는 제거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문재인에게 빚진 것이 없을 것이다. 검찰총장 발탁은 문재인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다. 대통령 되신 것은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다. 문재인에게 약적으로 잡힐 것이 있나? 그렇다면 당당하게 문재인을 수사하고 구속하라. 무슨 일이든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한 불행이 된다. 그리고 이재명 조국이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해서 구속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라. 직권남용이 들어와서 말씀을 못하시는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라. 범법행위자들은 신속하게 사법 처리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내각에 지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 수행이다. 그리고 부정선거나 선거 관리의 부실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한다. 국민들의 원망과 의혹 제기가 저렇게 하늘을 찌르는데 관예당국이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일방 제정하는 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하라. 민주당이 일부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온갖 법들을 제정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독선적인 대통령이라고 선동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라. 거부권 행사하는 이유를 반드시 소상하게 설명하시오. 그리고 거부권 때문에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고도 국민들에게 말씀하셔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고심 어린 충정으로 말씀드렸다. 결례와 무례를 용서 바란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지신 초기의 신념을 잃지 마시고 국민들을 바라보며 당당히 가시면 좋겠다. 이제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호소력 있는 그러한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 이용진 논설위원의 최근 칼럼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이 제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어제 칼럼이고요. 이 최근 칼럼을 보면 검찰은 범죄자를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게 4월 17일 칼럼입니다. 검찰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당장 구속 수사하라.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면 검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보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런 검찰은 검찰이 아니다. 국법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경영을 바로 세워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본분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4월 19일자인데요. 판사들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 이게 이제 또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재판 지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판사들이 이 돌관 재판으로 생각을 달리 가지면 김태우 강서구청장 같이 3달 안에 끝낼 수도 있다. 법대와 법복에 숨지 말아라. 신속한 재판으로 범죄자를 단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자, 이 관련자들 뭐 많잖아요. 지금 이재명, 조국, 송영길, 황운하, 그 다음에 송철호, 송병기, 백원우, 박형철, 권순일, 이거 어마어마하게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범죄인들을 빨리 처벌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경구를 기억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예, 아주 설득력 있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월 23일 이 또 칼럼인데요. 이용진 논설위원의 칼럼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사법부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예, 그래서 재판 지연은 이미 사법부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일부 판사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또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사들의 재판 지연 전술에 속아서 무작정 재판 기일을 늘리는 것은 판사들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다. 이거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로 이화영이 되겠죠. 예. 그리고 재판거래 권순일, 김만배, 이재명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말이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강제 구인하여 신속히 재판하라.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용진 논설위원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NGO 프레스는요, NGO 자유연대 대표로 지금 우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범 자유연대 대표도 구속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상진 전 대표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우익 진영의 죽이기다. 그래서 애국단체 총연합이 이번에 이제 좌파 진영이 지난 4월 10일 날 이제 압수한 것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우파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지금 구속시키고 있는 점, 요거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영 판사가 말이죠. 최근에 이범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그리고 김상진 대표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언론의 국민연합 박준식 사무총장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법원의 이 좌경화 현상, 우리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지금 우익 진영 주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우파 단체들이 강력히 비판하는 그러한 이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된 이범 대표는요, 전에 이제 한국농단 편집국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파 시민단체인 한국NGO연합을 비롯해서 국민노동조합, 그리고 자유연대 대표, 그리고 공교육 살리기 국민연합, 그리고 언론테러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맡고 지금 이제 우파 활동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전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익 시민단체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이 NGO, 이 프레스 논설위원회 주장 이런 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이 류근일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남은 하나는 딱 법치다. 그래서 감옥에 가야 할 이재명 조국 되레 서슬이 시퍼렀다. 이게 나라냐? 그래서 이재명 조국 황우라 윤미향 등 좌파는 건재하고 김상진 등 우파는 1심서 법정 구속이 됐다. 정치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 이 조희대 대법원장 각성하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칼럼을 짧아요. 요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948년의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가 여하튼 간에 48년의 대한민국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NL 운동권은 혹시 대한민국이 총선 이전처럼 작동하지 못하기를 바랄지 모른다. 당연히 그렇게 바라겠죠. 그러나 자유인들은 저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필사적 반격으로 1948년의 대한민국을 의연히 지켜내야 된다. 어떻게? 답은 하나다. 바로 엄정한 법치만이 해법이라는 거예요. 1948년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대한민국. 이 헌법적 가치가 이 NL 운동권, 범죄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현 상황을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근일 칼럼니스트는요, 엄정한 법치를 살려야 한다. 운동권의 입법부 지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확보한 행정권을 충분히 작동시켜라.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와는 달리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구현하라. 그리고 비겁한 판사들 좌파인 피구라고 우파인 가혹하다. 왜 이러한 당연한 소리를 지금 굳이 하는가? 문재인 여권이 상권 분립이 아닌 삼권 통합을 노골화했을게 지르는 비명이다. 저들은 검수한 바 공수처 신설록으로 검찰권을 위축시켰다. 김명수 사법부는 영장심사와 재판을 편파적으로 흐르게 했고 좌파 피고인의 재판을 2년씩 3년씩 끌었다. 그 때문이었는지 조국과 이재명은 여태 구속도 되지 않고 있다. 황우나 윤미향 재판도 무한정 지체했다. 반면에 김상리 같은 우파 활동가는 1심 재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정 구속했다. 그리고 유창훈이라는 판사는 혐의는 소명되었으나 이재명의 방어권을 박탈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어쩌고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화영이란 이재명 쪽 피고인은 15년을 구형받고도 40대첩을 하자 검찰의 술자리 회의를 주장했다. 이재명은 이걸 100% 사실인 것 같다고 화답했고 이 말은 날조임이 이내 드러나고 있다. 법대로 외환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는데 중대한 범죄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맞는 말이다. 이원석 총장의 이 한마디에 이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추상 같은 법의 정의의 구현. 바로 이거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어줍잖은 정치인 노릇, 보안관 노릇, 이거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을 기약했다. 좋게 말하면 소통이라지만 이재명 조국은 소통의 대상이기 전에 중대범죄 피고인이다. 그들이 어떻게 대명천지에서 저토록 서슬퍼런가? 법을 신용하는 귀족 정치가 옳은가? 이게 나라냐? 방탄국회가 가로막아서 그렇게 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도 검찰도 자기할 바가 전혀 없는가?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에서 임종석 문재인은 빼놔도 좋은가?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는 문재인 USB는 원전 파괴는 응답하라 2024 대한민국에 법은 있는가? 어줍잖은 정치인 노릇보다 황야의 무법자 응징으로 보안관 노릇부터 바로 하라. 아주 예, 6.11 칼럼 확실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성경제신문에서 이 백재권 이 글로벌 사이버대 특임 교수, 이 관상학 이 풍수지리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요 분이 원숭이상 한동훈이 자만 총선 참패 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이 유독 치명적이었던 이유. 바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관상.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의 관상이 이재명의 관상보다는 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상을 변상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이 원숭이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제일 똑똑하다. 이런 주장이 강해서 쉽게 남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동훈도 예외가 아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총선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관상 자체가 약하면 이걸 보완해야 되는데 보완할 인물이 이뉴환이었다는 겁니다. 이 관상학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뉴환 위원장은 써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원톱으로 선거운동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관상학적에서 이제 이 한동훈과 이재명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상이 좋은 사람이 공천해야 되는데 안 좋은 사람이 공천했다. 이재명한테 그게 밀린 원이고. 그러면 공천권을 행사하는 시기도 그러면 좀 카바를 해줬었는데 시기적으로도 이 관상하고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완제를 써야 되는데 이 보완제는 누구냐? 바로 이뉴환이라는 거예요. 관상학적으로. 그런데 이뉴환도 안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월부터 지금 이제 이 백재권 교수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2차 이번 총선에서 완패한 것이 아니냐. 요 다음의 행보도 관상학적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만 얘기하기보다도요. 조금 자세하게 이분의 논리를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 이 백재원 교수가 적당히 관상 보는 것 같으면 제가 설명을 안 하죠. 근데 이분은 이 관상 분야에서는 아주 국내외적으로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은요, 대구 한의대학교 풍수지리학 석사고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예측학 박사고, 교육학 박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학 박사는 이제 수료만 했네요. 취득은 못했고. 그래서 미래예측학은 박사를 가지고 있고, 중앙일보에 2년간 백재권의 관상 풍수를 연재했고, 네이버 오디오 클럽의 백재권의 관상과 지혜를 총 92회 연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최초의 북미 정상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요청으로 김정은의 관상을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방송, KBS, SBS, 채널A, MBN, 그리고 동아일보, 한국일보, 연합뉴스 이런 다수의 언론과 신문에 관상, 풍수 전문가로서 출연도 하고 기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서로서는 동물 관상으로 사람의 운명을 본다. 이런 책도 썼어요. 그래서 아주 이 관상 분야에서는 상당히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다. 예. 자, 그래서요. 이분의 지금 이제 이번 한동훈 위원장이 왜 총선에서 패하게 됐는지 이걸 말씀을 쭉 드리겠는데 국민의힘 공천이 유독 치명적이었던 이유 바로 한동훈 위원장의 관상이다. 관상 변상시키지 않으면 또 추가 추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총선 참패했는데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번 총선이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왜 둘 다 공천을 잘못했다. 이게 이제 공통된 지적인데 그러면 왜 이재명이는 성공하고 국민의힘만 더 이렇게 참패를 했느냐? 이거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인데요. 공천도 공천이지만 더 중요한 거 이거는 바로 뭐냐?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누가 선거의 주축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이 좋은 사람이 공천하느냐, 약한 사람이 공천한다가 선거 판세 이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당의 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천을 주도하는 자가 명당의 직위를 받고 있으면은 불리함도 직위, 이 받고 있으면은 땅의 이제 기운이죠. 불리함도 유리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하고 비교해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밀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는 많이 되고 그 한동훈 위원장 쪽 국민의힘만 참패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비례대표까지도 전부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한동훈의 관상에 깃든 힘이 이재명보다 약하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았고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휘한 선거는 점점 수세에 몰리게 됐고 물론 윤 대통령도 일정 부분 책임을 변할 수는 없지만 결국 공적권을 행사한 주체들의 관상의 힘이 결국 이 한동훈 대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상의 힘은 시기에 따라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권을 행사하는 인사가 관상의 힘이 약하면 그걸 보완시키는 인물을 갖다가 선거에 투입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그게 이번에 이뇨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뇨한이를 중용하지 않고 완탑으로 혼자 독식하게 된 거. 예, 요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계 복귀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제2의 이준석이 될 가능성, 이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출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다 모든 걸 더 잘한다. 착각에 빠지고 아나무인이 되고 그러다 보면 쓸 약도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좁쌀보다 작은 것도 지지 않으려는 심성, 포용력이 결연된 마음, 요런 마음을 이게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런 마음을 잘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백재훈 교수는 지난 1월 달에도 이 칼럼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말이죠. 대권 블랙 첫 단추는 실패한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 1차 그물에 걸렸고 이번에 지금 2차 그물에 또 걸렸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월 달 그 예측한 이 1차 그물이 이제 이번에 총선 실패고 그리고 2차 그물에도 또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의 한계성이 그대로 노출된 선거였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차 그물이 남아 있는데 3차 그물 그때까지도 관상을 변상시키지 않고는 추락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 더 크게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이제 이 유세전에서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대선에 대비한 유세에 집중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지역구 후보들을 띄워주는데 더 중점을 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후보를 위한 유세인지 본인의 홍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대선에 치중한 유세를 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가 대권놀이 한다고 비판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 백재훈 교수는요, 이 공천 잘못을 지적을 했고, 그 여파로 선거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혹평한 바 있는데, 본인의 지적이 맞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언행도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쳤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원숭이상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 자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패의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재주로 선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원숭이상 한동훈의 지나친 자신감이 참패를 불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만은요, 명문대 출신 정치인들의 전형적 고질병이다. 명문대 출신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면 위험해지는 경우가 흔하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혼자 잘난 사람은 만인이 존경하는 자리에 오르기 어렵다. 만에 하나 오르더라도 스스로 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네요. 별로 이제 안 좋은 네거티브한 주장이긴 하지만 그냥 그래도 풍수학적으로 어떤 관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우리가 이 백재훈 교수의 이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전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